미국의 한 대학교 강의실. 아시아인이 유독 많이 보이는 이곳에는 건장한 체격의 한 미국 대학생이 하버드 출신의 교수님에게 강의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뚱딴지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아이돌처럼 꾸미기나 하고 남자답지 못한데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겠느냐는 질문이었는데요. 이러한 질문을 들은 교수님은 잠시 당황하여 고민하는 듯 하더니 자신이 과거에 직접 겪었던 한국 남자들에 대한 경험담을 이야기하면서 강의실은 충격의 도가니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평범한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대학생 마이클 존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인생에서 추구하는 바가 모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헬스 운동을 통해서 몸을 가꾸는 것에 진심인 사람이었죠. 저는 중학교 시절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학급 내에서 소위 말하는 알파 메일로 거듭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는 워낙 경쟁 상대들이 많아서 학급 내 리더로 거듭나는 것에 실패하고 말았죠. 그렇기에 이번 대학생 시절에만큼은 기억에 남을 진정한 추억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도 알파 메일이 되어야 했고요. 처음에는 이번 대학생 시절에도 알파 메일이 되는 것은 힘든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자 저의 그러한 생각은 완전히 바뀌어 버리고 말았죠. 미국의 대학교이기는 했지만 지역의 특성상 아시아인들이 유독 많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교에서는 이번만큼은 알파 메일로 살아보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죠. 알파 메일이라는 게 뭡니까? 능력과 재력, 외모, 성격 등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뛰어난 남자를 뜻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특히 저는 남자들 사이에서의 알파 메일이라 함은 육체적인 건장함과 리더십에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랬기에 이번만큼은 자신이 있었죠. 왜 그렇게 자신만만해졌냐고요? 그야 당연하게도 아시아인들이 많은 학교니까 그렇죠. 아시아인들은 일반적으로 연약하고 여성스러운 남자들이 많으니까요. 종 자체가 서양 국가의 남자들보다 덩치도 작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의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확고한 생각이 자리 잡자 저는 곧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죠. 기존에 하던 운동량을 더욱 높여서 운동 일정을 철저하게 늘리며 관리했습니다. 헬스를 게을리하지 않고 그 누구보다 우람한 몸매를 가꾸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죠. 문제는 리더십이었습니다. 저의 리더십을 도드라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한참 동안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아주 단순했죠.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는 저에게는 그야말로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단순한 것은 둘째치고 아주 못된 생각이 아닐 수 없었지만요. 당시 제가 생각했던 것은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선뜻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리더십과 연관이 있느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리더십이라는 것이 꼭 긍정적이고 좋은 일에 하나여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공동의 일을 달성하기 위해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지지와 도움을 얻는 사회적 영향 과정. 그것이 리더십이라고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누군가를 특정해서 그 사람의 단점을 찾아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곤 그 단점을 들추어내며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저는 동료를 만들 것이고 그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얻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는 리더십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고민과 생각을 하며 학교 생활을 하다가 우연히 기회가 찾아왔죠. 기회라곤 했지만 저의 두 눈을 의심케 하는 역겨운 장면이었습니다. 학교 구석에서 누군가 쭈그리고 앉아서 목에 핏대를 세우며 끙끙 앓는 소리를 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뭔가 싶어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더니 아니 글쎄 바지를 쳐벗고 쭈그리고 앉아서 대변 용물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미친. 여기가 무슨 동물원이야? 동양인으로 보이는 해당 남자 학생은 제가 근처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어쩌라는 거냐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며 끝까지 보리를 다 보더군요. 저는 순간적으로 큰 충격에 빠져서 리더십이고 뭐고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잠시 얼빠진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학급 친구들을 몇 명 모아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친구들은 그런 학생이 우리 학교에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며 저의 말에 호응을 해주었죠. 알아보았더니 대변 용모를 아무 데서나 보고 있던 그 학생은 중국인 학생이었는데 저는 이것이 저에게 찾아온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고 놓치고 싶지 않았죠. 친구들과 함께 이와 같은 사실을 대학교 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인 학생을 마주칠 때마다 길바닥 동쟁이라며 놀려대었죠. 그런 식으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뭉친 저와 친구들은 어느새 커다란 패거리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패거리는 여럿이 몰려다녔고 그 중에서도 유독 저의 리더십이 빛을 발했죠. 결국 그 중국인 학생은 자퇴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런 것도 권력이라고 한번 맛을 보니까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저의 리더십이 최대치로 발휘될 수 있었던 것도 그 중국인 학생 덕분이었는데 그가 자퇴를 해버리자 우리 패거리의 목적성이 사라져버린 그런 느낌이 들었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고 결국 저는 고민 끝에 다른 희생양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저는 그 희생양을 동양인 중에서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처음 시작을 중국인 학생의 놀라운 길거리 대변 용무로 시작해서인지 동양인에 대한 편견 같은 것이 생겼었나 봅니다. 그렇게 저는 다음 희생양을 찾아서 눈에 불을 켜고 돌아다니다가 기어이 목표물을 발견했죠. 쟤는 한국인이라고 했나? 뭔 남자가 저렇게 여자처럼 꾸미고 다녀? 남자 맞아? 남장 여자 아냐? 아님 반대거나. 저는 괜한 트집을 잡아서 괴롭힐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단점을 찾으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실제로 그 한국인 남학생은 보기에 여리여리하게 생겨서 머리 모양도 아이돌처럼 꾸민 것이 영락없는 한 남자였습니다. 딱 저의 목표물에 적합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저는 저 한국인 친구에 대해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너무나 여성스러운 나머지 한국인 남학생의 취미는 바느질을 하는 것이고 여자들처럼 뷰티에 관심이 많으며 화장까지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말입니다. 실제로 저 녀석이 화장을 하든 말든 저에게는 중요치 않은 사실이었습니다. 그저 저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패거리의 단결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없는 사실이라도 만들어서 저 한국인 녀석의 단점을 부각시켜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저의 선택은 어쩌면 돌이킬 수 없는 패착이 되어버리고 말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소문을 퍼뜨린 지 꽤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다지 즐거운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던 것이죠. 게다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 한국인 녀석을 마주치게 되면 어김없이 우리 패거리들은 손가락질하며 여자 같다는 둥 하면서 놀려대었는데 그 녀석은 아예 반응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콧방 뒤를 뀌며 너희는 계속 나불대거라.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라는 식으로 반응을 해버리니 영 놀리는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기운이 빠진다고 해야 하나요? 하지만 그 녀석이 그러한 반응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고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 소문을 내더라도 다른 친구들의 반응이 시큰둥했던 것입니다. 그 한국인 녀석은 생긴 거와는 완전히 딴판이었거든요. 소문에 의하면 그 친구는 학급 내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할 정도로 공부를 잘하는 친구였고 방과 후 시간에 헬스는 물론이고 태권도와 주짓수까지 수련하는 등 무술까지 겸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녀석인 줄도 모르고 우리는 바느질이니 화장이니 그런 헛소리를 늘어놓았으니 소문을 들은 친구들은 오히려 우리 패거리들이 거짓 소문을 퍼뜨린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일이 이렇게 되어버린 이상 돌이킬 수 없다고 판단한 저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더 이상 저 한국인 녀석을 괴롭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에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솔직히 말해서 헬스에만 전념하고 있던 제가 태권도와 주짓수까지 수련하는 저 친구에게 힘으로도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저에게 있어서 힘의 우위가 이 모든 일의 전제 조건이나 마찬가지였기에 그러한 조건이 통하지 않는 상대에게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는 저에게 패거리 중 한 명이 저에게 말했죠. 이봐, 마이클. 정말 이대로 저 녀석을 가만히 내버려 둘 거야? 그럼 우리가 뭐가 돼? 우린 너만 믿고 패거리까지 만들어서 하는 일인데 남자가 일을 벌였으면 마무리는 지어야 하지 않겠어? 꼭 물리적이거나 폭력적인 방법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 친구는 저와 다른 친구들을 모아놓고 자기 생각을 서슴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듣고 보니 그 친구의 말도 일리가 있더군요. 우리 패거리가 폭력 서클도 아니었고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물리적인 방법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친구는 교활하게도 제3의 힘을 빌려보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인 녀석이 아니라 그 누구더라도 설득과 납득이 가능한 그런 존재의 힘을 말이죠. 만약 그 방법이 제대로 먹힌다면 이번에야말로 그 한국인 녀석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수 있으리라 확신을 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가장 유명한 하버드 출신의 역사 교수님의 수업 시간이 된 것이죠. 그리고 저는 잔뜩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교수님이 강의실로 들어오기를 기다렸고 수업이 시작하기도 전에 재빨리 교수님에게 질문 세례를 퍼부었죠. 교수님,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한국인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한국 남자들은 죄다 아이돌처럼 남자답지 못한 외모를 가꾸며 행동들을 취하는데 이것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워낙 요즘에는 한국의 아이돌 문화가 미국에까지 뻗어나가고 있으니까요. 갑작스러운 저의 질문에 교수님은 당황스럽다는 듯 안경을 치켜 세우며 저를 바라보셨죠. 하지만 이내 재미있다는 웃음을 짓고는 서서히 입을 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수님의 발언 하나하나에 천천히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경악을 금치 못했죠. 한국 남자들이 여자처럼 꾸미고 다니고 남자답지 못하다고요? 글쎄요. 저는 동의할 수 없겠군요. 제가 아는 한 한국 남자들은 공포 그 자체였어요. 왜냐고요?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제가 과거에 겪었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죠. 아마도 저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학생의 생각이 바뀔 겁니다. 내기를 해도 좋아요. 저는 과거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아마도 언론에서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일 것 같으니 잘 들어보세요. 흥미로운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려고 넥타이를 고쳐매는 교수님의 언행에 다른 학생들은 갑자기 눈을 똘망하게 뜨며 잔뜩 기대하는 제스처를 취하며 몸을 앞으로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1992년도에 있었던 일이었을 겁니다. 그때 로스앤젤레스에는 아주 큰 폭동 사건이 있었죠. 폭동이 일어난 그 동네에는 유독 한인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폭동이 일어났을 당시 당연하게도 폭동의 피해를 입고 있는 한인들은 미국의 경찰에 신고했죠. 폭도들이 가게를 들이닥쳐서 물건을 훔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닥치는 대로 부수기도 하고 불까지 질렀으니까요. 그야말로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마치 지옥을 방불케 했죠. 법과 질서가 무너진 현장은 정말이지 보는 것조차 힘든 지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처음에는 한인들이 미국의 경찰을 믿었습니다. 신고했으니 당연히 출동해서 지금의 상황을 종결시켜 주리라는 기대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도착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죠. 경찰이 도착한 것을 확인한 한인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쁨도 잠시. 어떻게 됐죠? 경찰들은 폭도들이 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던 겁니다. 폭도들이 출동한 경찰들을 향해 총을 난사하기 시작하자 출동했던 경찰차 4대는 순식간에 현장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물론 그들을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미국 경찰이 슈퍼맨은 아니니까요. 그들도 가족이 있고 생명의 소중함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법이죠. 그들의 판단으로는 자신들이 이곳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었던 겁니다. 진짜는 지금부터 시작되었죠. 미국의 경찰들이 현장에서 사라지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한 한인들은 그제야 지금의 상황이 누군가에게 의지하여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버린 것입니다. 한인들은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이지 완전히 사람이 돌변합니다. 어떤 경우에요?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난관이 닥쳐도 꽁무니를 빼는 법이 없어요. 말이 쉽지 이건 절대로 행동으로 옮기기 어려운 일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한인 중에서도 남자들이 했던 행동들이었죠. 그들은 분명히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며 식당을 운영하고 마켓을 운영하기도 했으며 세탁소를 운영하던 일반적인 시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목격한 것은 하나의 조직, 그러니까 잘 훈련된 특수부대 현역 군인들을 보는 것 같은 착각이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해온 냉철한 전장의 악마들 같은 차가운 느낌이 들었죠. 한인 중에서 총포상 직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필두로 시작해서 한인들에게 연락을 취했고 도움 요청을 받은 한인들은 1초의 고민도 없이 폭동 현장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폭동으로 일그러진 그곳에는 최초의 한인 자경단이 생기게 된 것이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한창 이야기를 하시던 교수님은 갑자기 말을 끊으시며 가져오신 텀블러를 천천히 홀짝거리며 우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학생들은 밤에 잠이 들지 않아서 할아버지의 옛날 이야기를 듣는 아이들처럼 장난기 섞인 야유를 보내며 빨리 다음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기 시작하더군요. 폭도들은 이미 총으로 무장했던 상태였기에 그때의 상황 자체는 완전히 전쟁을 방불케 했습니다. 폭도들이 난사하는 총알에 부상자도 속출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 남자들은 그런 폭도들과는 확연하게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폭도들은 그저 총을 난사하며 위협했고 보이는 것에만 집중했지만 한국 남자들은 달랐죠. 각자의 역할을 분담했고 군인들처럼 아주 전략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마치 전술적 시가전을 하는 듯한 움직임 말입니다. 믿어주십니까? 그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 마트 사장님, 세탁소 사장님이었어요. 그런 그들은 제일 먼저 폭도들보다 더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능수능란하게 움직였죠. 공성전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지붕 위를 선점한 한국 남자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근방의 도로까지 점령하게 되었고 고지와 거리 쪽에도 차량 쪽으로 은폐를 시도하며 경비까지 서게 되었죠.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때부터 한국 남자들의 진가가 발휘되죠. 그들은 폭도들처럼 총을 난사하지 않았습니다. 조준 사격을 했죠. 심지어 폭도 중에서 누군가 고개라도 빼꼼거린다 싶으면 즉각적인 제압 사격을 가해서 확실한 대처를 취하게 됩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어버리자 폭도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물건을 훔쳐야 하는데 근처에는 가지도 못하게 생겼으니 어쩌겠습니까? 그 당시 생존했던 폭도 중에서 어떤 자들은 두 번 다시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가게를 털지 않겠다고 발언하는 것이 언론에 취재되기도 했죠. 폭도들은 한국 남자들에 대한 공포심이 극에 달해서 일부 경찰에 붙잡힌 폭도들은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악마라도 본 것 같은 표정이었죠. 결국 그렇게 폭도들은 한국인들에 의해서 제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찰들도 포기해버린 상황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정도의 용기를 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상황에 부닥쳤다면 그들처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사건을 두고 어느 매체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국가가 시민을 버린 경우 시민이 국가의 역할을 대체해야 한다라는 미국 헌법상 이념을 가장 모범적으로 보여준 사례이다. 라고요. 해당 사건은 미국에서 루프탑 코리안이라는 명칭으로 북미 쪽에서는 밈으로 자리 잡을 정도로 유명했던 일화입니다. 최근까지도 언론을 통해 가끔씩 보도되고 있고요. 요즘의 젊은 학생들에게는 다소 생소할지도 모르겠군요. 그런데 아까 학생 질문이 뭐였죠? 한국 남자들은 남자답지 못하고 여성적인데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는가? 였나요? 제 대답은 굳이 듣지 않으셔도 충분하겠죠? 교수님의 경험담은 그렇게 마무리되었고 저의 입은 꿀먹은 벙어리 마냥 조용했습니다. 붉어진 얼굴을 한 채로 팔짱만 끼고 있을 뿐이었죠. 왜냐고요? 그야 쪽팔렸으니까 그렇죠. 동양인들은 죄다 여성적인 인간들 뿐이라는 저의 생각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수님이 언급하신 루프탑 사건을 개인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고 새삼 한국 남자들의 의외성과 용감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한편으로는 미국에 이러한 존재들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용기가 샘솟는 느낌마저 들었죠. 그 이후로 저는 한국인 친구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요청했으며 우리는 그렇게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학교의 알파 메일이라는 타이틀은 제가 아닌 그 친구에게 돌아갔죠. 공부도 잘하는 데다가 운동도 잘하고 성격까지 좋아버리는 아주 불합리한 그 친구는 제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아우라를 내뿜는 친구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런 한국인들이 우리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저도 그들의 정신을 본받아서 진정한 용기 있는 미국 시민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